그러면 비즈니스 전략을 좀 잠깐 얘기해보겠습니다. 자, 모델별로 좀 얘기해 볼 건데요. 넷플릭스 모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느끼는 가치는 다양한 콘텐츠를 쓴다는 건데, 무제한으로 쓴다는 건데, 원가 쪽은 변동비가 거의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경쟁을 하느냐, 원가 쪽보다는 가치 쪽을 갖고 경쟁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가치를 느끼도록 해야 되느냐, 당연히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에 크게 투자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그래요. 넷플릭스가 경쟁하는 다른 콘텐츠 제공 회사가 어떻게 경쟁할 거냐. 만약에 넷플릭스가 다른 뭐 아마존이 아니면 IPTV니 이런 회사들하고 콘텐츠를 똑같이 가져간다, 그러면 사실 경쟁일 필요가 없습니다. 가격을 더 낮춘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가가 변동비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가격은 더 이상 낮출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럼 결국 뭘 가져가느냐, 딴 데 없는 콘텐츠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제 보고 있다가 넷플릭스는 다른 데 있는 콘텐츠 다 있고 추가로 오리지널 콘텐츠가 있네? 그럼 글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투자를 많이 하지만 이게 쌓이면 굉장히 큰 경쟁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객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정확한 큐레이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이 넷플릭스에 가입하고 넷플릭스를 상당히 오래 썼다, 그러다가 경쟁사가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서 가격을 확 낮췄다, 무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물론 일부는 옮겨가겠죠. 옮겨가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무료로 제공하는 경쟁 서비스에 가서 보면 그쪽에는 내 데이터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어떤 영화를 봤는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나한테 정확한 큐레이션 못 해줘요. 그래서 그걸 꼭 참고 몇 개월이고 참고 보는 사람은 데이터가 쌓이니까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 큐레이션을 초기에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넷플릭스는 가보면 내가 좋아하는 영화 첫 화면에 딱 띄워주고 그중에 뭘 봐도 괜찮은데, 이쪽 가면 내가 일일이 찾아야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경쟁력을 영향을 미칠 요인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비패스 모델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비패스 모델의 관건은 뭐냐, 원가입니다. 원가. 즉 사람들이 쓰는 양, 원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가격을 내려 수익성을 확보할 거냐. 근데 이제 여기 이게 딜레마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량 대비 수익성을 확보하는 게 관건인데, 원가 대비 적정 가격 책정을 해야 돼요. 만약에 첫 번째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써서 비용 많이 나간다, 그럼 진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그거잖아요. 가격을 올리자. 그죠? 지금 10불 받는데 우리 30불, 40불 올리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느낄 때는 이거 싸서 했는데 내가 한 달에 영화 3편 보면 30불이면 되는데 이것도 30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굳이 그걸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느끼는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요건 이제 고객 만족도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데 쉽지 않습니다. 아니면 가격을 낮추고 간접적인 수익을 확보한다. 무비패스가 처음 표방했던 게 이거예요. 우리는 영화 가격을 싸게 받고요, 대신에 고객들이 제공한 데이터 분석을 해서 이거 같이 만들 겁니다. 뭐 아이디어는 얼핏 듣긴 좋아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무비패스 고객들이 제공하는 데이터가 뭐가 있을까요? 언제 무슨 영화를 봤다밖에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떤 가치 있는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데이터를 사갈 회사가 있습니까? 영화관들은 자기들이 그런 데이터 다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아이디어는 좋은데요, 데이터를 바탕으로 간접적인 수익을 확보하려면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가치가 있어요. 남들이 얻지 못하는 데이터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러면 가치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데이터가 많다고, 양이 많다고 해서 가치 있는 데이터는 아닙니다.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대신에 제공하는 제품 서비스가, 그러니까 사실은 무비패스 모델이 성공하기 어려운 모델입니다. 왜냐면 이게 사용할수록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을 높일 수밖에 없고요. 가치와 가격 사이의 갭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모델이에요. 그렇지만 가능성 있는 모델은 뭐냐? 서비스가 대체 불가능해요. 우리만 만들 수 있는 제품이 있다. 이거를 일정액을 내고 몇 번 쓸 수 있게 해서, 명품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명품. 예를 들어서 명품 가방을 한 달에 얼마를 내면 쓸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거는 사람들이 비싸도 할 거라는 거죠. 대체 불가능. 혹은 페리셔블 굿즈. 단연히 전제가 있습니다. 영화관, 무비패스 모델을 영화관에서 했으면 그나마 조금 가능성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영화관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차피 빈 좌석이 있으니까
빈좌석은 싸게 받고라도 채우면 그 수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무비 패스는 무조건 사용량에 대해서 곱하기 얼마를 냈기 때문에 문제가 됐지만, 제가 영화관입니다. 영화관인데, 근데 평균 좌석 점유율이 50%예요. 어차피 50% 비어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정가, 영화표 정가에 반을 깎아서 판다 하더라도 그래도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되시죠. 네, 그래서 그 가능성이 실제로 아마 아시겠지만 미국 영화가 시작했습니다. AMC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나라 영화관도 시작하면서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자기들이 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영화관이 아닌데 제3자로서 영화관과 계약을 맺고 무비패스처럼 고객한테 구독서들을 제공하겠다?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계약할 수는 있겠죠. 영화관인데 우리는 정액으로 줄게. 빈 좌석에 대해서 월 얼마를 내고 몇 명이 들어오도 상관하지 마. 우리는 정액으로 줄게. 이렇게 할 수 있죠. 제발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근데 영화관이 그렇게 할까요? 처음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켜보다가 비즈니스 되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계약 끝냅니다. 자기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하기에는 쉽지 않은 비즈니스예요. 그리고 이제 영화관이 만약에 이런 비즈니스를 한다. 그럼 이제 고려할 게 뭐냐면, 영화관 입장에서는 제일 걱정해야 될 게 뭐냐면 카니발리제이션. 그럼 고객들이 이걸 가입하면 영화가 반값인데 뭐하러 지금 제값을 주고 영화를 볼까,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분명히 차별을 줄 거예요. 어떻게 차별을 두냐? 예약할 수 있는 시점에 제한을 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규 돈을 내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예약할 수 있지만, 이 멤버들은 영화 시작 3시간 이전 못한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인기 있는 영화 좌석이 다 차버리니까 이 멤버들 못 보고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 여러 가지 파생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멤버도 차등을 둬가지고요. 프리미엄 멤버는 5시간 이해할 수 있고, 보통 멤버 2시간,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걸 할 때, 무비패스 같은 물리적인 제품이나 시설을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항상 고려할 경우에 원가 대비 수익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게 이제 가장 관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질레트 모델을 좀 살펴보면, 질레트 모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소모품을 정기적으로 배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고객이 느끼는 가치는 뭐냐, 결국은 편리한 거죠. 그리고 약간 싼 가격,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용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원가와 가격을 이렇게 수익성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이건 상당히 잘 될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고객에게 가격 대비 큰 가치를 제공하는, 즉 이 가치를 어떻게 제공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필요할 때 충전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데 만약에 아이디어는 좋은데요, 사람들이 이런 제품을 소비하는 속도가 일정하지 않잖아요. 분명히 모자라는 남는 수가 있거든요. 이게 차이가 크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차이가 크다. 내가 예를 들어서 면도날 신청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내가 면도날을 덜 써서 남고요. 어떤 때는 면도를 다 썼는데 얼굴이 안 와요. 이런 불편한 느낌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면도날이 모자라서 마트 가서 직접 사는 경우를 몇 번 하면, 이럴 바에 뭐하라 해. 내가 돈 주고 사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자동 충전이 간단한 아이디어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고객별로 사용 소비 속도에 따라서 어떻게 자동으로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옵션을 줘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서비스를 쓰다가 물건이 나오면 배달을 조금 늦춰주세요라는 걸 쉽게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혹은 물건이 모자라면 빨리 배송해주세요. 쉽게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길 거라는 거죠. 근데 또 문제는, 그런 자유를 너무 허락하면 온라인 주문, 일반 주문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온라인에 주문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가성비인데요. 고객들이 이게 자동 충전이 좀 부정확해도 싸면 할 거예요. 좀 불편하긴 하지만, 남을 때는 모자랄 거 있지만 마트 가서 사는 것보다 한 10% 싸.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우리가 직접 생산을 안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를 시작해서 상당히 고객을 확보했는데 제조업체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조업체만큼 원가 경쟁을 못 가져요. 어차피.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는 우리가 제조업체로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서비스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제조업체의 원가 경쟁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뛰어넘고 남는 가치를 제공해 줄 때 가능한 겁니다. 그 가치가 뭐냐? 정확한 사용 패턴에 따른 정확한 배송, 혹은 아까 말씀드린 큐레이션. 특히 이제
연도날처럼 표준 제품은 그나마 큐레이션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필요한 연도날이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커피다, 와인이다, 그런 것들은 내가 좋아하는 제품이 뭔지를 정확히 예측해서 배송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내가 커피를 주문하고 배송 구독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그럼 이제 커피가 오겠죠.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건 뭐냐? 고객이 신청한 커피 그래서 보내줍니다. 콜롬비아 신청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콜롬비아 몇 개월 먹었더니 밀리는데 이티오피아를 먹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없다. 불편한 거예요. 반대로 고객이 일일이 고르게 하잖아요. 그럼 이것도 주문한 거 달게 보겠습니다. 혹은 지금 어떤 서비스에서 얘기하는 맞춤형 큐레이션, 우리는 고객이 좋아할 만한 와인을, 커피를 제공해 드립니다. 아이디어 좋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정확히 우리가 추적 못한다. 능력이 없다면 어떤 제품입니까? 내가 안 좋아하는 게 계속 오는 거예요. 짜증납니다. 단납하기도 그렇고요, 먹기도 그렇고요. 그럼 어떻게 서비스를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큐레이션의 관건은 뭐냐면 정확성이에요. 누가 정말로 고객이 편리함을 느낄 정도로 정확한 큐레이션을 해주느냐. 어설프게 큐레이션 서비스 시작하잖아요. 고객 반감만 사고 망합니다.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추천이나 맞춤의 특징이 뭐냐? 어떤 일정한 정확도 이상이 될 때까지는 해주면 안 돼요. 역효과납니다. 부정확하게 추천했잖아요. 고객들이 싫어해요. 그리고 여러분 회사에 대한 신뢰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누가 정확한 큐레이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레트 모델을 생각하려면 원가 경쟁력이 있든지 아니면 고객이 원할 때 정확하게 배송할 수 있는 능력,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정확히 큐레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렌탈 모델은 생각해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렌탈 모델의 가치는 뭐냐? 편리함, 신경 쓸 필요 없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결합 서비스 이건데요. 회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 원가에 서비스 원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사람을 써서 서비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원가 관련 부가가치 제공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여기 제품 원가는 사실 우리가 뭐 관리할 수도 있지만, 뭐 크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직접 제조하지 않는 한. 근데 이제 추가 유지 보수 같은 거는 우리가 얼마나 부가가치를 제공해주냐에 따라서 고객의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렌탈하는 제품이 다양하다면 미술품 예를 들어서 3개월에 한 번씩 우리 집에 있는 그림을 바꿔준다. 그럼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객이 좋아할 만한 그림을 큐레이션해서 선택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미술품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고객의 취향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나는 비싸도 좋은 그림 걸어놓고 싶다. 싼 그림 걸어놓으면 오히려 집에 인테리어 분위기 안 좋아서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림이 다 똑같이 뭐 아무 그림 다 걸어놓고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확히 알아내서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유지보수가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사람이 직접 서비스를 합니다. 렌탈이 됐건 정수기가 됐건 자동차가 됐건.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고객을 대하는 서비스의 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내가 정수기를 렌탈했는데 정수기 그 필터 갈아줘 보신 분이 대부분이 굉장히 친절하십니다. 무뚝뚝했다, 불친절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반적인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바꾸려고 해요. 딴 회사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퀄리티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관계관리, 고객의 렌탈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렇게 보고 고객이 필요할 만한 것을 추가적으로 오퍼를 줘서 판매를 한다, 매출 올린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렌탈 서비스는, 렌탈 모델은 어떻게 보면 구독 서비스라기보다는 서비스 비즈니스에 가깝습니다. 고객들과 관계를 계속 좋게 유지하고 좋은 퀄리티의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구독 서비스라고 똑같은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은 들여다보면 서비스의 종류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구독 서비스가 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서비스에서 경쟁의 핵심이 뭔지를 파악해서 분석하고 서비스 모델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무비 패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비가 비례해서 발생하는데 수익이 고정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경영학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안 되게 망할 게 예상됐었어요, 처음부터. 근데 이제 비즈니스 모델 설계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설계를 잘 하셔야
구독 서비스가 나중에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구독 서비스를 디자인할 때 가치 측면, 보통 이제 특히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우리가 기존에 없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 혁신이다, 이런 가치에 집중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원가적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장기적으로 그걸 분석을 같이 해야 서스테이너블, 유지 가능한 구독 서비스가 생기기 그렇다면 힘들다, 그런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고객 기호를 분석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어떤 유형의 구독 서비스에서 중요하다. 특히 더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니까 큐레이션 서비스가 더 중요한 유형의 구독 서비스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도 어떤 구독 서비스든지 간에 큐레이션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진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구독 서비스가 지금 새로운 게 등장하고 막 발전하는 게 뭐냐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은 아이템 데이터입니다. 고객들이, 그래서 질레트 모델을 생각해 보시면 고객들이 언제 물건이 필요한지, 어떤 종류의 물건을 좋아하는지를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더 큰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원가 부분이나 이런 쪽은 그대로인데 바뀐 게 뭐냐,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배송 질레트 모델의 새로운 모델이 생긴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지금 현재 모습을만 보실 게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가 만약에 고객들의 데이터를 더 모을 수 있고 더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다, 큐레이션이 가능하다면 이쪽 가치 측면에서 어떤 걸 해줄 수 있을까,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구독 서비스 모델이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아이디어가 생기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합니다.